지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방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네. 지방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지방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고 풀은 굉장히 잘 먹을 수 있었지만 지방을 먹을 일은 참 없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방은 항상 남으면 저장해 놓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해두는 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많이 저장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방 왜 이렇게 꼭 필요할까요? 답을 주십시오. 왜 꼭 필요할까, 지방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쿠션 같은 역할을 하죠. 또요. 뭐 쿠션 없으면 못 사나? 온도 조절. 온도 조절.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곁다리예요, 사실. 음, 진짜 중요한 거. 비상식량. 비상식량. 잘 모르겠어. 비상식량일 수도 있죠. 음, 자, 우리 몸에서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 인간이라 하죠. 음. 뭘까요? 뇌. 자, 우리 몸에 이 뇌는요. 요 뼈다구를 빼고 그죠? 뇌에 이 뼈를 빼고 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다 지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몸은 수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에 이렇게 둘러쓴 세포막이라는 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방. 그래서 그러면 이런 뇌가 굉장히 지방이 많다. 그러면 이 뇌를 이렇게 단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이 뇌의 단면을 보고 이렇게 쪼그라든 뇌를 우리는 딱딱하고 그리고 작아져 있고 위축돼 있고 요런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뇌는 풍성한 게 좋다? 아니면 이렇게 딱딱하고 쪼그라든 게 좋다? 풍성한 게 좋다. 음. 자, 음. 이 뇌에는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가 이 자체의 지방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경 전달을 쭉쭉 잘 하겠다. 그렇겠죠? 미끄덩하게 전달하겠죠? 이거 신경세포인지 아시겠죠? 신경세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자, 이 신경세포에도 미끄덩미끄덩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바탕은요, 다 지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지방 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세포도요. 여기에 세포막이 있고 이 안에 DNA도 이렇게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세포에 필요한 거는 산소하고 영양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이 노폐물은 나가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막은요, 굉장히 미끈미끈 말랑말랑한 게 잘 들어오고, 음. 그죠? 그래야 잘 나가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다 뭘로 돼 있다? 기름.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은 음. 뱃살, 뭐 이런 이제 팔뚝살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몸을 보호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뇌쥐뇌, 그죠? 뇌가 가득 지방으로
말랑말랑 풍성풍성한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 또, 아,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도 말랑말랑한 게 필요하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어디에 또 지방이 있냐면요. 이게 뭘까? 이게 뭡니까? 응? 눈. 우리의 눈을 옆으로 이렇게 보면 전후경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어, 상을 보면 이렇게 시신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곳은 다 뭘로 돼 있다? 여기는 다 뭘로 돼 있다? 지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뇌의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좋겠다. 딱딱한 나쁜 지방, 세포막도 역시 좋은 지방, 그리고 눈에도 좋은 지방. 지방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지방은요,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얘기해요. 이 인지질 또는 레시틴 들어봤다, 처음 듣는다?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지질 레시틴. 자, 인지질 레시틴이 가장 많은 음식은 뭘까요? 깨, 음, 깨기름 있죠? 음, 네. 그러니까 뭐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 이런 게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인지질 레시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포막도 인지질로 구성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 눈에 있는 이 지방들도 말랑말랑하고 풍성하면 훨씬 잘 보이겠지. 그죠? 여기가 풍성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어, 여기 이렇게 눈이 딱딱해지면 요것도 이렇게 위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봐서 상을 맺어야 되는데 요 앞에 상보다 앞에 초점이 맺혀지게 돼요. 요게 근시예요, 근시.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나빠지게 되면 자꾸 이렇게 막 가까운 걸 자꾸 보게 된다? 지방이 자꾸 딱딱해져요. 근시,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근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것들을 다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지방은, 이런 좋은 지방은 매일 필요하다, 한 번씩 필요하다. 응? 매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매일. 매일매일 음, 수조계의 세포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음, 세포막이 찢어지고, 위축되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 그래서 손상된 지방을, 세포막을 매일매일 복구시켜야 되는 거죠. 좋은 지방으로. 매일매일 복구해야 됩니다. 또, 뇌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삼겹살을 먹을 때, 막 구웠을 때 말랑말랑 맛있잖아요? 좀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 딱딱해지죠? 모든 지방은 산화가 되면 딱딱해져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 딱딱해져.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딱딱하게 만든다,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딱딱하게 만든.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음, 그럼 과연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다 1번, 전혀 관심이 없다. 궁금해요. 짜고 한 얘기인데 묻지도 음, 않으시고. 궁금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몸엔 누구나 간이라는 게 있죠. 이 간에서 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이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하게 되면,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인지질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뭐 지방산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어주면 간이 이 재료를 가지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할까? 이렇게
담낭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콜레스테롤은 바로 담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은 이 콜레스테롤 하루에 얼마만큼 만드냐?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세포막을 어떻게 한다?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잘 전달하게 만들고 눈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시신경으로 이 상을 잘 전달하게 만들고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신경세포의 전달을 굉장히 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할까요? 아니면 일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 우리 같은 성인들한테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자꾸 뇌가 쪼그라들어가는 노인들한테 필요할까? 네,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네,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이제 담즙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이렇게 새 걸로 바꿉니다. 새 것으로. 말랑말랑하게. 자, 그런데 사람마다 전부 다 필요량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겠죠? 필요량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전체 2리터,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만들어서, 야, 가서 한 바퀴 돌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담즙은 어디로 간다? 장으로 들어갑니다. 장으로 들어가서 담즙이 없으면, 어, 또 지방이 흡수가 안 돼요. 장에까지 간 지방들 있죠. 이 지방이라고 하는 애들은 음, 요렇게 담즙을 다른 색깔로 할까? 음, 담즙이 요렇게 싸가지고 담즙 초록 색깔로 생겼잖아요. 요렇게 싸가지고서 그 육모막이라고 하는 요 장에 육모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용성은 혈액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 수용성. 혈관을 쭉 들어가는 건 수용성. 이렇게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으로 된, 음, 지방은 여기에 유미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유미관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E, 이런 것들은 다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지용성들, 우리가 먹은 지방들,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담즙이 싹 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으로 흡수가 되고 나면 어디로 갈까? 싹 싸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간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겠죠. 혈관에 들어가면 얘를 통해 가지고 전신을 한 바퀴 돌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어렵다? 다시 간에서 음, 쭉쭉쭉쭉 만들어져서 뭘로 만든다? 인접. 담즙으로 만들어져서 이 담즙 속에 뭐가 있다? 그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장을 통과해서 혈관 속으로 가서 온몸에 어디? 뇌를 가서 말랑말랑하게 세포에 세포막을 말랑말랑하게 우리의 눈의 공막이라고 하죠. 여기를 말랑말랑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 그래서 미끄덩미끄덩 잘 전달하게 해놨어요. 전달하기 위해서 말랑말랑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가야 돼. 남은 건 돌아가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자, 이제 다 만들었어요. 어디로 가서 없어질까요?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갈 때도 역시 혈관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다시 간으로 돌아가는 게 미션입니다. 간에서 담즙의 형태로 나와서 온몸을 돌아서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면 간에서는 다 쓴 콜레스테롤을 다 폐기 처분해 버릴 수 있어요. 예, 간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간까지 가야 돼. 이런 미션이 있는데 간에서 나와서 어디를 돌아서 혈관을 통과해서 다시 이렇게 간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형태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 들어보셨는지 LDL. 하이, 음, 음, 덴서티, 리포, 프로테인. 이 하이라고 하면은 이제 덴서티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다. 리포 지방입니다. 프로테인 단백질입니다. 지방은 지방은 지용성이라 혈관 내를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지방이니까. 혈이 물이라서. 그래서 요 수용성인 단백질에 프로테인하고 만나가지고 프로테인이 이렇게 탁 팔짱을 껴갖고 얘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지방 단백질을 두고 우리는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테인 들어보셨는지 HDL이라고 하는 요게 요런 형태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네, low density 음, 리포 프로테인. 요거는 단단하기가 느슨한 거죠. 단단하기가 높은 것이 하이 덴서티. 단단하기가 느슨한 리포, 지, 단백. 음. 요게 LDL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액 검사 성인이 되어서 진단 검사하러 가면 맨날 HDL, LDL 이거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좋다. 좋은 거다.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 왜 그러냐?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음, 음, 자, 간에서 다시 담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과해서 다시 간으로 가야 합니다. 온몸을 돌아서 간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HDL,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테인,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LDL, 느슨한 로우 덴서티 리포프로테인. 이 느슨한 애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눈동자만 봐도 똘망똘망한 애들이 똘똘하잖아요. 어? 눈이 퍼석한 애들이 있어. 예. 얘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똘망똘망한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렇게 뭐 뇌에도 발라주고, 뇌에도 발라주고, 세포막도 발라주고, 그리고 눈에도 발라주고, 말랑말랑말랑하게 해놓고, 샥 돌아서 간까지 가. 근데 이렇게 퍼석한 얘네들은요, 음, 얘네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혈관 속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여기서 조금만 미세먼지가 또는 뭐 염산이 이렇게 조금만 스트레스가 빵 와가지고 건들기만 해도 어때요? 여기에 퍼석하니
예, 붙어버리는 거야, 벽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단하기가 너무 느슨느슨느슨하다 보니까 혈관을 잘 이렇게 떠다니질 똘망똘망하면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퍼석해가지고 이렇게 퍽 퍼져갖고 혈관벽에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붙으면요. 이거를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음, 이 대식세포들이 커다란 대식세포들이 와가지고 이런 퍼석한 애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먹고, 어, 자, 이래서 이 퍼석한 애들, 얘네들, 퍼석한 애들을요, 예, 대식세포가 이렇게 먹어가지고서 제자리에서 무거우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요럴 때 내시경으로, 혈관내를 보게 되면은요, 요게 노란 지방덩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노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죽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덩어리가 눈에 보여요. 이때까지는요, 이 HDL이, 요 HDL이, 요 LDL을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너무 똘망똘망 해가지고서, 야, 이리 와! 해가지고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노란 줄 형태인 거는요, 예, HDL을 끌고 갈 수 있다. 음, 이렇게 대식세포가 이렇게 먹고 나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 보면 덩어리가 보이네 하고 그 다음은 누가 오느냐면 근육세포들이 와요. 근육세포. 이 근육세포가요, 덩어리인 줄 알고 여기에 침착을 하게 돼. 그래서 근육세포들이 들어오면 더 딱딱해지겠죠? 더 딱딱해져. 자, 근육세포가 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까지 오게 되냐면, 이제 칼슘들이 들러붙기 시작을 해요. 너무 딱딱한 거다. 아, 저기는 뿅갑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노란 줄에서 죽종, 종양같이 이렇게 덩어리가 졌다가, 예, 근육이 들러붙고, 그러고 나면 이제 칼슘이 들러붙고, 이러면서 동맥, 뭐,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는 칼슘이 들러붙어서 완전히 딱딱해진 상태. 이건 개선할 수가 없어요. 완전 망한 거야.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들러붙게 되면 결국은 혈관 속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전 딱딱해진 동맥경화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신다? 음. 자, 지방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일이지? 죄송합니다. 이걸 지워야 되나 봐. 자, 다시 간에서 나와서 담즙으로 나옵니다. 담즙으로 나와서 혈관을 통과해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가서 뇌로 가서 말랑말랑, 세포막에 가서 말랑말랑 전달하고, 그리고 눈에 가서 시력을 전달하고, 자, 남아도는 건 다시 간으로 간다. 이게 미션인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형태가 HDL, 단단한 아이로 깨지지 않고 갈 수 있는데, LDL, 느슨, low density, 느슨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단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느슨하다 보니 공격을 받아요. 스트레스의 공격을 받고, 응,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고, 또는 뭐 적혈구의 공격을 받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게 깨진다. 이해 가시죠? 퍽 깨져요. 깨지면 혈관벽에 어때요? 붙는다.
혈관벽에 붙으면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이렇게 예, 덩어리가 집니다. 이 덩어리가 진 거를 노란 줄, 축종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자꾸 딱딱해져서 근육세포들이 들어와서 딱딱해집니다. 덩어리 지고 나면 딱딱해져요. 자, 딱딱한 곳은 항상 칼슘이 들러붙어요. 어머, 이게 뿅갑이요. 칼슘은 딱딱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칼슘들이 막 붙어버려. 그러면은 어때요? 칼슘들이 붙어버리면 완전히 돌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노란 덩어리인 죽종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딱딱해진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덩이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 혈관은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 압력이 동맥입니다, 여기는. 여기 압력이 굉장히 세겠죠? 예? 동맥은요, 수술하다가 이렇게 잠깐, 이게 아주 얇은 동맥만 이렇게 탁 끊어져도 솟아오르는 게 한 2m 우습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기에 압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압력 때문에 여기가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찢어지겠죠? 예, 찢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혈소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어, 이를 찢어. 혈소판들이 막아야지. 그렇겠죠? 찢어졌으니까. 혈소판들이 막아. 이 때문에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혈관 속이 산화가 되는 일은 많다, 적다? 산화라는 거는 찢어지는 겁니다. 자, 찢어지는 일은 산화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상태에서도 잘 찢어져요. 고혈압이 안 좋은 이유는 혈관을 다 찢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고무줄을 우리가 옛날에 우리 팬티 고무줄 맨날 넣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저는 그 팬티 고무줄 넣고 이랬. 그 고무줄이요. 엄청 땡땡하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땡땡 이렇게 쫙 잡아 당겨서 이렇게 톡 건드리면 어때요? 쫙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는 산화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담배 지나가면서 다 찢어요. 혈관벽을. 그러면 여기저기에 찢자마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혈소판들이 이게 찢어진다. 그러니까 자, 혈관 내피가 찢어짐. 자, 혈관 내벽이 왜 찢어진다 그랬어요? 고혈압 때문에, 산화 때문에. 산화를 시키는 가장 주범은 흡연, 응? 스트레스, 또 내부의 요인인 활성산소 이런 거 있죠. 숨만 쉬어도 생기는 활성산소 그리고 우리가 그 정수기 물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염산 있죠. 소독한다고 염산 넣잖아요. 이런 염산, 숨 쉬면서 들어 마신 미세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혈관을 지나가면서 찢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LDL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혈관 내벽이 여기저기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뭉쳐져 있어서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다 찢어. 그럼 찢은 곳마다 이렇게 혈소판들이 모여. 그러면 여기가 꽉 막힌다, 뚫는다. 꽉 막히게 되겠죠. 이게 터지면 뇌졸중. 이런 거예요. 자, 자, 이게 이제 고혈압의 상태에서 우리 여기가 이렇게 뇌라고 생각합시다. 머리 뒤통수예요. 뇌. 근데 이렇게 목이 있어요. 여기에 굵은 동맥이 있죠. 굵은 동맥이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올라오면 이렇게 뇌를 둘러싸고 있는 큰 동맥이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는 아주 세밀하게 이제부터 아주 가늘게 혈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하고 생각해 봅시다. 요 A라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봐. 여기에 압력하고 요 B라는 압력하고 너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 A와 B가 만나는 부위 있죠. 굵은 혈관이 있는데 여기에 세밀한 혈관들이 요 세밀한 혈관들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여기마다 잘 찢어져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고혈압이야. 그게 찢어지면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이렇게 혈관에 경화까지 돼가지고 LDL이 쌓여갖고 더 작게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약하게 혈관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허혈성 뇌 심장 질환이다. 심장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다. 50대 남성들의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꽉 막혀서 터져요. 이해되십니까? 반응들이 없어. 예? 이게 파열이 된다고 꽉 막혀버려서. 예. 그래서 혈관이 찢어지는 여러 산화에 의해서 혈관이 찢어져. 그러면 혈소판이 막음. 그죠? 혈소판이 막으면서 꽉 막혀요. 그래서 파열되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자, 그러면 방법이 없나? 방법이 없겠어요. 음. 자, 어떤 방법이 있나? HDL, LDL.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LDL을 HDL로 만들면 되잖아. 이게 해법이에요. 자, 이게 느슨한 리포프로테인, 지단백, 느슨한 지단백을요, 단단한 지단백으로 바꿔주면 돼요.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하냐면, 웃어보실래요? 하하하. 네. 자,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웃으면 LDL이 HDL로 돼요. 퍼석한 게 단단해져. 자, 운동을 하면요, LDL이 HDL이 돼요. 운동하고 개운하다, 이렇게 한 건 있어도, 운동하고 나서, 너무 재미없다, 재수없다, 너무 별로다, 이런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항상 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나면 LDL이 HDL로 돼요. 또, 자, 깨기름, 들기름, 참기름, 그죠? 그런 거 먹어도, LDL이 HDL로 돼요. 자, 오메가3, LDL이 HDL이 돼요. 자, 레시틴, 엄청나게 빠르게 LDL을 HDL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자, 지단백, HDL을 LDL로도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면? 흡연하면. 뭐 하면? 스트레스. 뭐 하면? 화가 나면.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HDL이 LDL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HDL은, 자,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예,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LDL은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예, 많은 분들이 HDL이 높겠다, 낮겠다? 낮아요. 많은 분들이 LDL이 높겠다, 낮겠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빠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건강검진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공단입니다. 그래서 젊은 40대, 대부분 40대 직원들이시라 그 공장에서 공단에 와서 검사를 받았어요. 1년 동안 1000명 정도의 대부분 남자분이세요. 1000명의 남자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HDL이 정상이다라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 계셨을까요? 몇 분 정도 계셨을 것 같다. 응? 어쨌든 10%, 이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 10명? 10%, 10%, 100명? 10%, 음. 10%. 100명? 더 작아요. 훨씬 작아요. 20명? 20명. 이거보다 작아요. 5명? 5명. 이거보다 작아요. 없다, 없다.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아, 60 이상이 정도가 굉장히 좋은 건데 40보다 낮아지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현대인들이 이렇게 HDL과 LCDL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좋다는 거 있죠. 그 호두 같은 거. 그 레시틴이 굉장히 좋아요. 레시틴 먹으면 HDL로의 전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메가3나 그리고 운동하고 하하하 웃어주고, 응?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네. HDL이 되면 여기 HDL 동글동글한 애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퍼석한 LDL을 보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끌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지지를 매일 먹어줘야 된다. 가끔 먹어줘도 된다. 근데 매일매일. 어쨌든 매일매일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지지를, 우리가 좋은 지지를 항상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좋은 지질 만들기 지방도 역시 단백질처럼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좋은 지질을 먹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서 음, 좋은 지단백 항상 재료가 되는 거, 이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질의 단백질을 먹자. 좋은 질의 지방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죠? 좋은 질의 지방을 만드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음. 자, 이래서, 장내 환경이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 요게 기본이 되어야 우리 몸에서 지단백이라고 좋은 지방도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익균이 많은 장 있죠? 유익균이 많다라는 거는 장의 배설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장 유익균의 배설물이 되는 거, 요게 우리 몸에서 대사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여러 물질들, 밖에서는 전혀 먹을 수 없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자, 우리가 이 장내 환경을 굉장히 숲속처럼 좋게 만들어 놓으면요. 좋은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장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좋은 질로 바꿔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HDL, LDL 이런 것들로 바꾸는 작업도 장내 환경만 좋으면은요, 좋은 지방으로도 좋은 단백질 아미노산으로도 제가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 쪼개져 가지고 끝까지 가서 흡수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잘 쪼개지게 해서 단백질은
8단계로 쪼개져서 마지막 필수 아미노산이 되는데 8단계로 쪼개지지 못한 애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4단계에서 끝나서 H2S 요게 수소와 황이 만나서 황돼 버려요. 황돼. 황화수소라고 해가지고 황이 돼요. 황이 되면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왜 쪼개지다가 콩을 먹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이상하게 단백질, 콩이 좋다고 해서 콩을 막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고 부글부글 방구만 계속 나오고 배가 굉장히 빵빵해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장내 환경, 유익균의 다양성이 있으면은, 음, 뭐 예를 들어 뷰티릭산이라든가 요런 이제 물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 이 장내 유익균의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죠. 배설물. 어, 우리 몸에는 너무 좋은 거. 요런 뷰티릭산이 나오면 저절로 쪼개져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장내 환경이에요. 이 장내 환경만. 아까 지방도 어떻습니까? 먹어가지고 장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만 좋은 환경이 되면 HDL도 LDL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HDL로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예, 단백질도 끝까지 잘 쪼개가지고서 아미노산을 촥촥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에서 황돼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부글부글 장이 이제 엉망이 부글부글 끓기만 한다. 흡수가 안 되고. 예.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단백질도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장을 통과해야 통과해야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혈관 속으로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관문은 장내 환경이라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고 장내 환경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서 설명이 되어야 그것도 한 시간 정도는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그런 거는 많이 드러나서 도움이 되실 텐데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단백질하고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단백질하고 지방이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먹어라, 그 프로틴,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걸 많이 먹어라, 레시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좋은 지방, 말랑말랑한 지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단단한 지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이런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단백질의 끝자락, 머리카락, 이거, 이 단백질이 좋으면 머리카락 끝까지, 이게 끝자락, 손톱, 뭐 이런 것들도 잘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사입니까? 엘사? 오늘 엘사 간단하게, 예, 머리카락도 새롭게 안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방까지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마무리 숙제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장내 환경을 좋게 하자. 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사실 이렇게 저절로 좋아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먹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단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좋은 게 많잖아요. 비타민도 공급해주지, 미네랄도 공급해주지, 식물을 키우게 되면 산소도 많이 나오게 되지.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숲 속에 있는 그런 식물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거. 아스팔트에 심어 놓은 것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우리 장도 숲속에 있는 장이냐, 그러니까 그 피톤치드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에 심어 놓은 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내 환경도 이렇게 숲속같이 만들어 놓으면 피톤치드 같은 것이 나와서 자연 치유, 자연 재생이 된다. 그런 이제 자연 치유, 자연 재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단백질도 황되지 않고 필수 아미노산을 탁 먹으면 촥 아미노산 만들고 탁 먹으면 HDL 탁 만들어내고 그렇게 저절로 될 수 있는 장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요게 이제 다음 숙제로 남겨놓기로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리더님,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예, 예, 이방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단백질 해주셨는데요. 네, 거기 단백질, 신장이랑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네,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네, 거기 단백질 안에는 질소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거는 괜찮다고 했는데, 네. 안 된다고 단백질 먹으면 신장이랑 콩팥이랑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음.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 우리 단백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 단백질 자체를 그냥 그렇죠. 단백질은 자기가 이제 콩팥이랑 신장이 안 좋으니까 당뇨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음. 의사한테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 네. 모든 있으시더라고. 단백질은요, 질소 노폐물이 나오죠. 질소 노폐물이 있고,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양면이죠. 양면. 모든 단백질은 다 이렇게. 자, 아메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죠? 음. 네. 아미노 스코어 100이에요. 그래서, 뭐, 신장이 안 좋아 투석하실 정도이신가? 그러신 그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신장은 혈관 뭉치거든요. 혈관 뭉치라서 사실은 이 혈관 뭉치가 재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장이 안 좋다라는 건 이 혈관 뭉치가 많이 손상된 겁니다. 손상된 거기 때문에 이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 주려면 쫀득쫀득한 혈관이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가 필요해 됐습니까? 비타민 C, C하고 담백, 단백질하고 요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이크가 켜져 있대. 네, 그 네, 앞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질소가 그래서 신장에서 이게 걸러내야 요소가 걸러져야 되거든요. 질소 노폐물이. 이 질소 노폐물을 걸러내야 되니까 신장은 걸러지지 않고 질소 노폐물은 많아지고 그래서 몸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인 아미노산 스코어 100, 질 좋은 단백질, 즉 질 좋은 아미노산을 먹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저희 아버지가 94년도에 94년도 예, 신부전증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 그래서 이때부터 투석을 하셨어요. 제가 2008년도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엄청 오래 못 사실 거다라고 했고, 그때 뭐 많이 사셔도, 그 뭐 한 3, 4년 더 사시려나 이렇게 하셨거든요. 신부전이고 나이도 있으시고 투석하고. 제가 2007년도, 2006년도 안수진 리더님 시작하고 2007년도 시작하면서 이 단백질을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잖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메이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였죠. 음, 좋아졌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지시는 거예요. 더블 X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음,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더블 X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이러고 나서 피 검사할 때마다 칭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그래서 아버님이 202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때까지 엄청 오래 사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신장투석을 받으셨던 분들은 정말 청년들까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20년은 더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아침에 눈 뜨시면 단백질 퍼먹 섞어 드시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음. 그래서 그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단백질 질소 노폐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암모니아 생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단백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누굽니까? 보건교사들한테 맨날 가르쳐 주기를 단백식이는 안 된다.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 해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독이 된 거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미노산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은 매우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건 넣어줘. 근데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를 막무가내로 먹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바로 돌아가시니까. 질소 노폐물이 치솟으면요. 바로 이렇게 혼수 상태가 오거든요. 간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 아버지 20 몇 년이에요. 94년도에서 2023년 30년 가까이잖아요. 30년 가까이 드셨어요. 엄청 건강하시게 가신 거거든요. 응. 하루아침에 그냥 잠깐 아프시고 가셨어요. 어. 그래서 뭐 항상 의사들이 신장 투석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도대체 아버님 뭘 드시냐고 음, 뭘 드셔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다 좋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 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꼬박꼬박 드시게 했다는 거, 뭐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음. 산 증인이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리더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홍지윤 리더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난주에 리더님께서 우리는 질소가 없고, 아미노산소가 100짜리라서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단백질이 대단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는 질소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미노산으로만 되어 네, 있다고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네네. 질소가 네. 많이 나왔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드셨었으면, 질소 노폐물 수치가 치솟았을 겁니다. 그죠? 네. 혈액 검사에서 그런 증거는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겠지, 30년을. 신부전의 상태로 30년을 드셨어요. 음.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용기가 필요하지. 먹고 안 좋으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신 있다, 안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든지. 그럼 안 좋으면 안 먹으면 되죠, 뭐. 우리만 건강하면 되고. 근데 그래서 드셔보고, 비유의 수치, 그, 질소 노폐물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 되겠죠. 음.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이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입니다. 수고 그죠. 속이 많으십니다.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죠. 막, 전문가가 막 맞닥 하니까 속이 시원하죠. 아우, 시원해. 맞죠? 자, 안혜진 리더님 공유 중지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뭐, 저희 아버지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30년 못 사시거든요. 신부전 투석하시고 30년 사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뉴트라이트 드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해서 병원에서 저희, 뭐, 형부도 의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집에 판사 검사는 없는데, 의사들이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뭐 그랬는데, 보면, 진짜 우리 아버지, 뉴트리트 드시기 전에 얼굴이 까맸거든요. 빼짝 마르고 투석하시는 그 전형적인. 그랬었는데, 이제 뉴트리트를 조금씩 이제 같이 거의 아버지 진짜 열심히 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나니까 얼굴이 뻔해지셔가지고, 사람들마다 투석한다고, 투석하신 얼굴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좋고, 저는 또 단백질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절대로 다른 거 먹지 않고 우리 뉴트레이트 먹여서 좋아진 사례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아이들 희한하게 아이들이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종합 검사를 해보면 학교에서 요산이 나온다, 뭐 피가 조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뭐 신장에서 단백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꼭 튼튼 프로를 합니다. 거기 단백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100이면 100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에 대해서는 저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아까 들어봤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희진님하고 저도 한의원에서 뭐 이렇게 재보면 신장이 안 좋다고 해요. 가족력이 있겠죠. 그래서 늘 그 프로틴을 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하게 얘기하셔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아, 오늘 너무 얼굴에, 하나 더 이제 얼굴에 이렇게 시커멓게 된 거는 요독이 쌓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음, 뽀얘지셨으니까 요독이 없어진 거죠, 오히려. 음. 네. 찍는 거 그러니까 없네. 요산, 요도 입에서 그러니까 오래 되시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죠. 아모니아 냄새 막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좋아지고. 아버지 옆에 이제 투석할 때가 다 돼가면 이틀에 한 번씩 했는데 투석할 때 다 돼가면 그냥 숨만 쉬어도 이게 오줌 냄새가 냄새 나지. 같은 게 막 났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런데 프로틴 먹고는 일반인 같았다니까.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진짜 좋았어요. 저희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비타민C 꼭 드셨고 두 알, 더블 X 프로틴을 적당량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나누어서 이렇게 드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오늘 진짜 좋은 내용 많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 맞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굿모닝하고 맨즈팩 있죠? 이제 에너지팩으로 바뀌었죠. 그 두 개면 사실 오메가3 밀크실 간 다 들어가 있고 굿모닝이 딱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유산균, 프로틴, 파이버 그리고 물, 좋은 물, 더블 X 오메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본인한테 커피 한 잔 값만 투자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커피 한 잔 값. 어디 가면 커피가 8,000원 하죠. 그죠? 커피 한 잔보다 훨씬 작은 값이기도 합니다. 그 가격으로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과 맨즈팩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멋졌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엘사로 만나뵙도록 하겠고 화면 켜지신 분 짧은 애프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곤 리더님 됩니까? 전재곤, 홍지윤, 김예결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재곤입니다. 그 지방에 대해서 저 모르던 사실 항상 안 좋은 건지만 알았는데, 지방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게 알게 됐고, 그 중에 HDL, 예, 그렇게 생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오메가3, 레시틴, 그거 많이 섭취하면 좋다는 내용을 잘 알게 됐습니다. 어, 운동하러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아, 네, 홍지연입니다. 네, 오늘 그거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간에서 담즙 속에 콜레스테롤을 해서 장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가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뭐 세포막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지방에 대해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방이 다 있구나 이 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HDL, LDL 있는데 참 긍정적으로 지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구나라는 그 지방 강의 속에 또 예, 그런 거를 많이 얻고 갑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예결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그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중요하다. 좋은 질의 단백질, 좋은 질의 지방을 먹고 내 몸 안에서 만드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섭취할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메가3를 먹을 때 구분해서 먹어라. 단백질.
그리고 레시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가 건강식품 모든 걸 다 먹으면 좋겠지만은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 몸을 만드는 재료의 중시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연 치유되고 재생이 좀 되는데 좀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올바른 원료들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보조식품 먹을 수 있도록 좀 가려서 애써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희진님 하실 말씀? 아, 예. 아니,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예.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3주간 좋아요. 아, 네. 맞죠. 너무 좋죠. 3주간, 또 정말 애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건강 미팅 계속하고 있으면 또 이제 기획을 또 다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희진 리더님을 그냥 모시기는 못하니 안희진 리더님 파트너분들도 같이 조금 오시게 하면 우리가 매번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또 너무 많은 인원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축을 좀 해가지고 또 할 동안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방에 사진도 투척 못 한답니다. 아시고 계시죠? 사실, 뭐, 제가 건강강의를 해준다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그 사진을 올리지 못하는데 저를 넘어서 이제 안희진 리더님을 이 끝난 거예요.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진짜 사진도 못 올리는 어마무시한 프로모션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만큼 진짜 알토랑하게 잘 쓰셔서 정말 안희진 리더님께 보답할 수 있는 저 진짜 리더님 강의 듣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 관리 또는 내가 건강해졌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들의 사례를 또 안희진 리더님께 투척해드리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훗날을 기약하며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진 여님 3주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